평상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명상만 하려고 앉으면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앤디 퍼디컴은 파란 눈의 선임입니다. 명상과 마음가짐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오늘은 그의 책 당신의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스노우폭스 북스이며 옮긴이는 안진환 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갔을 때 저는 명상의 본질이 생각을 멈추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명상을 하면 고요하고 텅 빈 마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들은 바 있었고 바로 그것을 음미하고 싶은 것이 당시 저의 갈망이었죠. 물론 그때까지 그런 마음을 한두 번 얼핏 경험하긴 했지만 저는 명상이 불쾌한 어떤 것이든 들어설 수 없는 빈 공간으로 상상했던 겁니다. 생각과 감정이 아예 없는 공간으로 상상한 것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도 감정도 없이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당시 제가 명상에 접근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간을 창출하려고 애쓰는 것, 즉 올바르게 명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내가 추정했던 그러한 마음 상태를 달성하려 노력하는 것은 명상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그 시기에 저는 나름대로 훌륭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만 강화해 줄 뿐이었죠. 저는 매일 스승을 찾아가 나의 명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온갖 생각이 마음을 휘젓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몇 시간이고 앉아 경계의 촉각을 곤두세웠던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오락실에서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는 경우와 같은 마음 상태였죠. 튀어나오면 즉시 후려칠 작정으로 계속 다음번 생각을 기다렸으니까요. 이런 고군분투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다행히도 스토리텔링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다른 스승을 만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었죠. 그가 저에게 전해준 모든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명상에 대한 스승의 설명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 완전히 달랐죠. 스승은 먼저 저에게 아주 혼잡한 도로 옆에 눈을 가린 채 앉아 있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저런 소음 속에서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소리가 들릴 거야. 하지만 눈을 가렸으니 보이지는 않겠지. 저는 고속도로 옆의 불밭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며 스승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의 느낌이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머릿속의 그 모든 소음, 그 모든 생각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도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조차도 그런 소음이 계속되는 느낌일 거야. 그렇지? 실로 제 마음은 언제나 일정량의 소음이나 불안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각각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눈가리개를 벗었다고 상상해 보거라. 맨 먼저 도로가 보일 것이고 질주하는 차도 보일 것이다.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모두 다른 차들이지. 때로는 자동차 소리에 더 관심이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자동차의 외양에 마음이 끌릴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눈가리개를 처음 벗었을 때나 그런 법이지. 명상을 배우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 단계에서 아주 재미있는 말들을 하지. 명상을 하면서 드는 생각과 느낌을 놓고 명상을 탓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사람들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생각이 다 어디서 생겨나는 건가요? 평소에는 결코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명상 때문에 오히려 내내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명상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악화된 것처럼 말한단 말이야. 따라서 먼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명상으로 인해 생각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명상은 단지 너의 마음에 크고 밝은 빛을 비추고 그럼으로써 너가 너 자신의 마음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줄 뿐이지. 그 밝은 빛이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거다. 그 빛이 켜진 후 보이는 것을 너가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너의 마음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명료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지. 저는 그대로 앉아 스승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에 관해서는 그의 말이 전적으로 옳았죠. 저 역시 명상을 시작한 이후로 줄곧 저의 마음 상태에 대해 명상을 탓했습니다. 저희 마음이 정말로 언제나 그렇게 소란스럽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스승의 말을 들으면서 만약 내가 그렇게 구제불능이라면 아무리 명상을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명상 입문 초기에 드는 놀랍고도 흔한 느낌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신도 만약 그런 식으로 느낀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부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승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감지한 듯 이런 말로 주의를 환기시켰죠. 처음에는 마음이 그렇게 보이는 법이다. 너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다. 그래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마음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좋은지 알기가 어렵다. 겁에 질리는 사람도 있지. 어떤 이는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고 또 어떤 이는 그 생각을 무시하고 대신 다른 생각을 떠올리려고 하지. 그렇게 떠올린 생각이 나름대로 흥미로우면 대개는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 하지만 그 모든 책략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회피하려는 방법에 지나지 않지. 혼잡한 도로를 다시 떠올려 보거라. 그런 방법은 길가에서 일어나 차들이 질주하는 도로로 달려 들어가서는 교통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략이 아닐 수 없겠지.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거라. 혼잡한 도로로 뛰어들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너가 앉아있는 곳에 잠시 그대로 있어 보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도로 옆에 그대로 앉아 질주하는 차를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러시아워라서 차들이 끝없이 이어질지도 모르고 한밤중이라서 오가는 차가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 도로가 혼잡한지 한산한지는 중요하지 않지. 요점은 제자리에 그대로 앉아 오가는 차를 지켜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명상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너의 관점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생각과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그 사이의 공간이 커지는 느낌이 생길 것이다. 마치 너가 단순히 관찰자가 되어 질주하는 차, 그러니까 오가는 생각들을 지켜보는 느낌이 드는 거지. 때로는 무슨 생각이 든 건지 잊어버리기도 할 거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새 아주 멋진 차를 따라 도로를 달려가기도 할 거다. 유쾌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눈에 띄자마자 홀딱 반해서 결국 쫓아다니게 된다고나 할까? 하지만 그러다 문득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것이다. 그 순간 너는 도로 옆의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지. 어떤 경우에는 너가 싫어하는 자동차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불쾌한 생각이 드는 경우가 그렇지. 그러면 넌 당연히 즉시 도로로 뛰어들어 그 차가 오는 걸 막으려 하겠지. 그렇게 불쾌한 생각이나 감정에 저항하려고 한참을 애쓴 후에야 자신이 다시 도로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될 거다. 하지만 그렇게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너는 다시 도로 옆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지. 시간이 가면 모든 게 점차 쉬워질 거다. 도로로 뛰어들고 싶은 욕구가 점차 줄어들 것이고 제자리에 앉아 오가는 생각을 그저 지켜만 보는 일이 갈수록 쉬워질 거다. 그것이 바로 명상의
과정인 것이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